자, 이번 시간은 그 도시개발법상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고요. 195페이지 보면은 한지 방식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한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학습할 주제죠. 네, 학습할 주제는 한지 방식입니다. 네. 한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우리 앞 시간에 그 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이 한지 방식은 그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거나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또 인근 지역보다 지가, 땅값이 너무 높을 경우입니다. 자, 지가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이제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하면은 그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그 도시개발 사업비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높을 경우에는 한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지가가 높을 경우에는 한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고요. 이번 시간은 주로 그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제 한지가 무엇인지 일단 첫 단어부터 막히게 되잖아요. 환지가 무엇인지,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입찰지가 무엇이고, 채비지가 무엇이고, 정환지, 감환지가 무엇인지, 토지 부담률 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설명하면서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강의를 준비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전문화 1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해요.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모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을 인가받는 건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이제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문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있으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공사 시행 과정에서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환지 애정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 환지 애정지 지정을 전후로 해서 계속 공사는 시행됩니다. 계속 도시개발 사업 공사는 시행 중이었고, 그러니까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환지 애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게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공사가 계속 시행되어서 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면은 환지 방식으로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은 환지 처분을 위한 이제 절차를 밟게 돼요.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을 시킵니다. 공사 완료가 공고되고 일반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관계 서류가 공개 열람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는 전부 이해관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이해관계자들은 관계 서류를 이제 공람기간 내에 공개 열람을 합니다. 공개 열람하고 그 공람기간 중에 이제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이제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요. 준공검사가 나면은 그날부터 준공검사로부터 60일입니다. 준공검사로부터 60일,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환지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환지 처분을 함으로써 이제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중증을 두어서 학습해야 될 용어가 이거 환지 처분하고요. 그리고 환지 예정기 처분하고요. 환지 예정기 처분하고 그리고 환지 계획이에요. 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중증을 두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가 무엇인지도 모르잖아, 그죠? 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사업 개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오늘 강의가 주로 진행이 돼요. 네,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개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예요.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고, 자, 도시를 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임야가 있겠죠. 네. 미개발된 상태의 임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답, 과수원 등 농지입니다. 전답, 과수원 등 농지도 있고, 이제 미개발된 상태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산 아래 취락 마을도 있습니다. 산 아래에 취락 마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사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우리는 앞 시간에 무엇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사업전 토지, 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다라고 하게 되죠. 자, 이 도시개발 사업 구역 안에는 수백 명, 많게는 뭐 수천 명의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 위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예요.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 위치고 이곳의 토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의 농지였습니다. 도시개발하기 전 종전토지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는 갑의 농지였습니다. 갑의 토지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고, 자, 도시개발하기 전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이 농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을. 여러분 100번지, 101번지, 그 다음 몇 번지죠? 400번지거든요. 네, 400번지. 이게 400번지예요. 자, 도시개발하기 전 400번지고, 400번지는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요. 네, 토지 소유자는 병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에는 갑을, 병 등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이제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존재하였겠죠. 네, 자, 이 지역을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무슨 방식? 환지 방식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수용 방식 이렇게 공부했죠. 자, 이 동네에서 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해서 이제 개발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슨 방식이죠?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전부 강제 수용합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가 끝나면은 이 종전 토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하여서 개발자들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수용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둡니다.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수용 없이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이 농지나 임야 등 종전 토지를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용하지 않고, 자,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로 개발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농지나 임야 등 기존 건축을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 등을 이제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택지나 상업 용지 등을 조성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도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라든지
도로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기 제일 먼저 하는 거죠. 네, 기반 시설 확충합니다. 해가지고 자 여기는 자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합니다. 택지로 조성되었고요. 그럼 택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위주로 이제 도시 공간을 이제 채워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몇 번지죠? 여기가 몇 번지였냐고. 자, 오른쪽 기토는 100번지였죠. 그죠? 자,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갑의 농지였습니다. 이 100번지 1000제곱미터 갑의 농지는 도시개발이 끝나고 자, 분할됩니다. 분할돼가지고 자, 100-1번지로 분할됐죠. 자, 100-1번지 500제곱미터는 학교용지로 결정됩니다. 학교용지로 환지가 결정됐고요. 여기는 100-2번지입니다. 100-2번지는 필지가 분할되어서 시청용지예요. 그래서 100-2번지 500제곱미터는 시청용지로 환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건너편 있죠. 네, 건너편에는 이제 시청 사거리가 됐죠. 네, 시청 사거리 건너편에는 네,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환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중심의 상업지역이니까 업무를 담당하게 될 네, 주로 이제 빌딩, 업무용대 빌딩들이 건축되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되겠죠. 그리고 건너편 있죠. 이 건너편은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환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은 이제 녹지 보존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조성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왼쪽 그림이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라면 오른쪽 그림은 이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토지를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우리는 앞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는 종전 토지, 사업이 완료된 경우의 토지는 이것을 조성 토지라고 합니다.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죠. 그래서 조성 토지다라고 하게 돼요. 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 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이 이미 완료된 토지는 네, 조성 토지라고 합니다.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그런 뜻이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잖아요. 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사업이 끝났더라도 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있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있잖아요. 수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이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이렇게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한 갑에게 네,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대신에 자, 이게 200번지입니다.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네, 100번지 농지 대신에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 네, 갑의 토지는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 농지였지만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이제 갑의 토지는 교환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환지. 이제 환지가 무엇인지 알죠? 환지라는 것은 네, 이때 환이 뭐죠? 교환이에요, 교환. 토지의 교환이죠. 도시개발 하기 전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가 갑의 토지였는데 그 100번지 농지 대신에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교환해서 교부해 준 거죠.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환지. 그래서 본래 환지라는 것은 평면 위에서의 토지 교환이에요.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위치에 있었지만 그죠? 사업이 끝나고 100번지 위치의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교환해 준 거죠. 이것을 환지. 그다음에 사업이 끝났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로 주고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미리 환지 줄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환지 계획.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 다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되죠. 도시개발사업이 끝났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의 땅을 환지로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나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이제 공사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공사가 시행되고요. 공사가 끝났을 때 준공사를 받고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 이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확정하는 행정 처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물으면은 저에게 집중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그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소송된 택지나 상업용지 등을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소송된 택지나 상업용지 등을 교부해 줍니다. 뭐죠? 그렇죠. 환지가 되죠. 환지. 그리고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각각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 완료 준공사를 받고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 처분이 있게 됩니다. 환지 처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100번지 갑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에게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돌려줬죠. 근데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남아있어요?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은 땅이 500제곱미터 남아있죠. 그 500제곱미터가 201번지에 있는 500제곱미터예요. 이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갑에게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따라합니다. 보류지. 그렇죠. 보류지라고 그래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해주지 않고,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한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류지는 아직까지 이것을 팔아서 경비에 쓸 건지, 공공용도에 쓸 건지 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용도로 쓸 땅인지, 어떤 용도에 쓸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류지 잘 보십시오. 이 보류지만큼 여러분 갑의 종전 토지가 본래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농지 1000제곱미터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았어. 근데 나머지 500제곱미터, 이 보류지는 갑의 입장에서는 환지로 돌려받지 못하고 신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라고 이 땅을 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도시개발을 위해서 보류지를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은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가 원해서 보류지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했기 때문에 종전 토지자 갑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종전 토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부담했나요? 50%. 1000제곱미터에 대한 보류지 면적 500제곱미터는 50%잖아요. 이를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죠. 지금 갑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가 원해서 도시개발 완료 후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돌려받고 나머지 500제곱미터,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가 되고 이 보류지만큼 신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한 거죠. 그래서 갑은 종전 토지 면적 몇 퍼센트를 부담했죠? 50%. 이것을 토지 부담률 내지는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 내지는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이라고도 하고 감보율이라고 합니다. 감보율 내지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고요.
주로 토지 부담률로 용어를 쓰게 됩니다.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 토지 부담률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 구하는 문제가 한 3번 정도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무엇인지 공식을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 면적에서 보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로 한다는 거죠. 즉, 환지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 면적 중 몇 퍼센트를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을까? 그 비율이 뭐죠? 토지 부담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토지 부담률은 그 환지구역, 도시개발구역의 그 토지 위치에 따라서, 위치 등에 따라서, 그리고 뭐 지목에 따라서 그 토지 부담률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환지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를 부담했느냐,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뭐 공식 암기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쉽게 풀리니까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토지 부담률에 대한 개념 이해는 하셨죠? 네. 그다음에 토지 보유지 면적이 지금 100번지 천제곱대 농지 소유자에게 200번지 도시개발사가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환지로 교부했고요. 네, 나머지 201번지 500제곱미터 땅은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했잖아요. 그 보류지 중에서 201번지 500제곱미터 땅 중에서 자 201번지를 분할합니다. 분할해가지고 201-1번지, 201-1로 분할하고 이 땅은 도시개발사업 경비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한 용도,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팔아서 도시개발사업 비용에 쓴다 이 말입니다. 사업비. 그래서 이를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는 처분하여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충당하는 용도를 쓸 수 있다고. 이를 뭐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도시개발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하면은 보류지.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쓰면은 채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비지가 아닌 나머지 있잖아요. 이 나머지 201번지 토지는 도로 용지가 되고 학교 용지가 되고 시청 용지 등등 공공시설 용도로 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아서 경비에 쓰는 채비지하고 이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전부 합하면은 환지구역의 전체 보류지 면적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처음에는 이런 원리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용어들을 하나하나 잡아가면 좋겠고요. 인터넷 강의를 반복하면서 용어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1, 2월, 3, 4월 과정, 5, 6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반복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다음 다시 여러분 지금 토지 부담률이 50%잖아요.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 50%니까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는 갑은 그 종전 토지 면적의 50%를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보류지로. 근데 그러면은 그래서 갑에게는 그 보류지 500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줘야 된다고 해요. 근데 토지 부담률이 50%인데 갑에게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6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 준 거예요. 6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 준 거죠. 그러면은 토지 부담률대로 하면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야 되는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했기 때문에 100제곱미터가 더 플러스 되어서 공급되잖아요. 그죠? 네. 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 비율을 늘려서 면적을 크게 하여서 환지를 교부했더니 말이에요. 증환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면적을 줄여가지고 400제곱미터를 교부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이 마이너스 100제곱미터를 덜 교부했잖아요. 줄여서 이것을 감환지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 감환지 용어 배웠죠. 그래서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는 증환지 처분할 수도 있고 감환지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환지 하면은 500 정도를 교부해 드리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100에서 600 정도를 교부했잖아요. 토지 부담률보다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잖아요. 그 100제곱미터 땅값을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징수해 갑니다. 이를 청산한다고 합니다. 이를 청산한다. 청산한다라고 해요. 반대로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줄여가지고 400제곱미터를 가백의 환지로 교부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죠. 그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가백에 교부해 줍니다. 이를 청산한다 그래요. 청산한다. 그러니까 청환지, 감환지 하면은 네, 이렇게 그 과부족분을 현금으로 청산을 하게 되죠. 이를 청산한다. 그때 징수해가는 돈하고 교부하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은 청산금,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 청산금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증환지, 감환지 처분하면은 그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하게 되고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이 청산금이 되는 거예요. 청산금. 여러분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말로 용어를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종전 토지가 환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 조성되는 토지로 개발되는 과정, 현장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도 속에서 용어를 하나씩 풀어드리기 때문에 듣는 순간 이해는 되고 있죠? 네, 이거 반복해서 결국 익숙해지는 거니까 듣는 순간 이해되면 충분해요. 아셨죠? 네. 다음에 자, 이와 같은 원리와 방식으로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환지 방식과 도시 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응용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환지 방식, 이거 좀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해당 지역에 그 투자를 하셨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본래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어떤 방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까요? 수용 방식이 유리할까요? 환지 방식이 유리할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수용 방식이잖아. 자, 그 도시개발구역에는 토지나 건축에 관한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강제 수용합니다. 해서 보상합니다. 보상 절차 끝나면 이를 택지 등으로 조성합니다. 그 조성된 택지 등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개발자에게 공급합니다. 수용 방식이잖아요. 환지 방식은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고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를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업 용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하기 전 임야나 농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 용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처분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환지 방식이 되잖아요. 뭐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환지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박. 환지 방식이 유리하다고요. 왜냐하면 도시 개발하기 전에 가부의 토지, 100번지 토지는 농지였잖아요. 평당 1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본 100번지 농지 대신에 도시 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이 신도시로 개발된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100번지 농지 대신에 환지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200번지 조성된 이 택지, 이 신도시의 택지는 평당 1,000만 원 할 수도 있잖아요. 1,000만 원. 10만 원이 1,000만 원이니까 땅값이 몇 배 올랐어요? 100배가 올 수 있어요. 100배가. 그러면은 토지 부담률 50%, 1000제곱미터 농지가 원해서 500제곱미터를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했지만 나머지 500제곱미터로 환지받은 땅의 땅값이 100배가 올랐기 때문에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률이 토지 부담률로 인한 면적 감소 비율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대박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이 동네의 땅과 건물을 사서 환지를 받기 위해서 땅을 사두고 투자하신 분들은 갑돌이처럼 도시개발 사업 완료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환지로 받아서 대박이 나는 거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투자자들 중에서 갑돌이처럼 도시개발 사업 완료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환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을봅니다. 을동이는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그 토지 부담률이 50%면 얼마를 환지받을 수 있죠? 그렇죠. 300제곱미터. 이 600제곱미터의 50%인 300제곱미터를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종전 토지 소유자 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 을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저에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환지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합니다.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을에게는 300제곱미터 환지를 정합니까? 정하지 않습니까? 300제곱미터 환지를 정해 주지 않고 현금으로 그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해 주는 거예요. 현금 청산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환지 구역에서 이렇게 밝히게 돼요. 101번지 600제곱미터 농지는 환지 구역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을의 토지 소유권은 현금 청산 대상이라고 환지 구역으로 정하게 돼요. 네. 그럼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은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를 환지로 받았고, 을은 환지 부지정 신청하고 종전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 받고 집 짓고 여기 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청산금을 한 15억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지를 원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원한 거죠. 그리고 병돌이 한번 봅시다. 병돌이. 그 환지 계곡의 병원 400번지에 100제곱미터 농지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은 병이 그 토지 범위율이 50%가 적용되고 있다면은 병이 환지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얼마죠? 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였으니까 50%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제 그 보류지로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50제곱미터를 환지받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3.3제곱미터가 약 한 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한 평. 평당할 때 한 평인데, 그럼 이제 50제곱미터에다가 3.3을 나누면은 평수가 되잖아요. 그럼 대충 17평 정도 되죠. 17평. 그러면은 17평은 지목이 대지여도 그 지목이 정한 목적대로 건축하기에 면적 규모가 충분합니까? 면적이 너무 작습니까? 면적이 너무 작죠. 그래서 이 땅을 과소토지라고 합니다. 과소토지. 글자 그대로 뭐 지나치게 과하게 그 토지 면적 규모가 작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교부 대상에서 병을 제외시켜 버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환지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 규모가 과소 토지에 해당하게 돼서 종전 토지와 병원 환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는 땅이 많아서 몇십억을 현금을 청산받고, 누구는 농지 10만 원짜리를 절반 정도 떼어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 공공시설 용지에 쓰라고 보류지로 부담한 대신에 그 나머지 절반을 택지나 상업 용지로 개발되어서 땅값이 50배, 100배 오른 땅을 환지받아서 대박이 나잖아요. 근데 병돌이는 환지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이제 과소토지 소유자가 되어서 환지 대상에 제외되면은 이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현금으로 청산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안 날까요? 물러나지 않죠. 안 나고 그 과소토지 소유자에 해당해가지고 이제 그 병돌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과소토지 소유자가 수십 명일 수도 있고 많게는 100명, 200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우리에게도 환지를 달라고
나에게 줄 수 있는 한지 면적이 과수 토지에 해당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청한지 면적을 늘려서 교부하면 되지 않느냐. 법에 청한지 가능하니까 우리에게도 집 지을 땅을 달라 막 대모하고 갈 거냐. 시위, 집단 행동을. 그러면 원활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 없죠. 여기서 이제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불도저 밀고 있는데 불도저 밑에 와서 아줌마 누워버리지. 땅 파고 있는데 포크레인 바가지 위에 앉아버리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집단 행동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제도적으로 달래는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들이 삶의 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에도 이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곳곳에 발생할 수 있는 과수 토지를 곳곳에 발생할 수 있는 과수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매입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해서 한 곳에 모으면 큰 대지가 확보되겠죠. 이 확보된 대지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직접 건축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직접 건축을 해요. 이렇게 직접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해가지고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병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과수 토지를 매입했고 직접 건축을 했으니까 이때 주로 아파트나 상가를 많이 지어요. 주로 아파트를 짓겠죠. 해가지고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를 교부하는 대신에 입지적 대상물인 이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그리고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이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슨 환지라고 하냐면 이것을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입체환지라고 그러죠. 이런 환지는 평면환지도 있고 입체환지가 있어요. 평면환지와 입체환지가 있는데 백번지 농지는 토지니까 평면이잖아요. 그 백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교부해 준 거예요. 택지도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본래 환지라는 것은 평면 위에서 토지의 위치 등이 교환되는 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평면 환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병들에게는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농지에 가름하여 대신에 이 말이죠. 새로 조성된 택지 대신에 아파트는 입체적 대상물 맞죠?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이나 상가로 환지를 교부해 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면은 입체환지라는 것은 환지구역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구역구역 안의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조성된 택지를 환지 주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입체환지라고 해요. 왜요? 아파트나 상가는 평면 위에 존재하는 겁니까? 평면입니까? 입체적 대상물입니까? 평면이라고 하는 토지 위에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물이잖아요. 그래서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입체적 대상물인 택지에 가름하여 택지 대신에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됩니다. 이를 이제 입체환지.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입주권이 곧 입체환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환지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이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거기에 이제 원주민이셨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사두었었다면은 여러분 도시개발이 끝나고 세 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환지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1번지 600층대 토지 소유자 을처럼 저에게는 환지를 지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 신청하고 그 종전 토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병돌이처럼 과수 토지 소유자에 해당해서 이제 환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인 입체환지를 통해서
네,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죠. 조성된 택지를 환지를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 조성된 택지를 환지받지 않고 네,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와 같은 원리로 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환지 방식원 도시개발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좀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큰 구별은 이거죠.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와 건축물을 택지 조성을 위해서 강제 수용합니다. 보상 절차를 끝내고 이를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택지나 상업 용지를 조성하여 그 조성된 택지나 상업 용지를 개발자에게 경쟁 입찰 방법 등으로 공급합니다. 무슨 방식? 수용 방식.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종전 토지 소유자 수천 명, 수백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업 용지 등으로 개발해서 그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 용지를 환지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뭐죠? 환지 방식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그 사업 계획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1, 2월에 저희들의 기본 이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환지가 무엇인지,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찬지가 무엇인지, 정환지, 감환지가 무엇인지, 보류지가 무엇인지, 채비지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다 해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용어 설명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용어 설명드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여러분 교재 앞쪽에 있더라고요. 187페이지 뭐부터 나와 있죠. 186페이지부터 나와 있구나. 186페이지 오시면 환지 나와 있죠. 환지. 그리고 5번에 채비지 187페이지 그죠? 채비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은 입체 환지. 그리고 7번에 보면 뭐죠? 토지 부담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용어들을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전부가 이해되지는 않고요. 일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아까 환지 계획이 무엇인지 용어 설명드렸고요. 네. 환지 처분이 무엇인지 용어 설명드렸고요. 환지 예정지 처분은 용어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네. 자,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자, 환지 예정지 처분이죠. 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느냐면은 제가 그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한 1년 정도 공부해도 환지 예정지 처분이 뭐죠라고 물어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정확한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자,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듣고요.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연습하지 않고 프로가 될 수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연습 없이 프로는 없죠. 전부 이제 연습의 결과 이렇게 프로가 되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했죠? 다 배웠잖아요.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그러죠.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100분지예요. 여기가 100분지고 우리 도시개발하기 전 100분지는 1000제곱미터의 갑의 농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100분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분지에 조성된 택지 얼마였죠? 그렇죠.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환지로 줄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죠. 그죠? 이렇게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그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종전 토지라고 하고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지을 것인지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고, 그 환지 계획 인가가 나면은 그 다음 절차가 뭐죠? 환지 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 도시개발 사업 공사 시행에 들어가요. 공사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은 공사에 간다는 것은 지금 100번지 1000제곱미터 가구의 정전 토지 농지잖아요. 이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농지를 이제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환지 계획 인가 후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갑은 100번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갑의 종전 토지에 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임차권을 설정하고 있지만 공사 시행으로 100번지 농지를 사용 수익은 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니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사용 수익을 못하면 그 임차권을 유지합니까? 해지합니까? 해지하려고 하니까 용익권자의 권리관계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불안정해지고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갑의 환지로 정한 땅은 200번지 500제곱미터의 땅 아닙니까? 이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 이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합니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이 지정된 환지 정지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용수익,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그 갑과 임차권자라 하여금 이 새로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100번지 농지 대신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사용수익,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갑과 임차권자가 새로 지정받은 환지 정지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수익이 가능해지니까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되고 또 임차권자도 여기 그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서 이제 종전 토지 대신에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사용 수익이 가능해지니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이 조속하게 용익권자의 권리관계가 안정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렸고요. 한 번 더 하고 여러분에게 환지 예정지 처분이 무엇인지 물어볼 거예요. 자, 마음 딱 집중해서 듣고 마음속으로 따라합니다. 자, 환지 계획 작성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와 그 임차권자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됐을 때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주고 그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하여금 그 새로 지정받은 환지 정지를 종전 토지 대신에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용 수익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행정처분을 환지 예정지 처분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그 토지공법의 두 번째 법률이었죠. 첫 번째 국토계획법을 공부했고요.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에 오시잖아요. 다음 주에는 진도를 그 사표에 보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다음 주에 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2017년도 그 시험을 봤던 법률이 새로 국회에서 법률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6개의 정비 사업이 3가지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통폐합되면서 이제 줄어들고 그래서 개정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업도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3가지, 그 3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 그리고 또 나중에 조합원 자기를 갖게 될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학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